네, 방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자, 이렇게 12년 만에 셔틀 외교 재개를 위해 일본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자, 저희 취재 기자가 도쿄 현지에 나가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네. 두 정상이 조금 전 만났습니다. 이기주 기자, 두 정상이 조금 전에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일본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약 30분 전쯤 기시다 총리가 기다리던 총리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양국의 국가가 연주가 됐고요.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일본 측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고요. 이후 경제부처 장관들도 배석해 확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은 모두 1시간 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끝나면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일본 총리의 입장도 듣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엔 도쿄 시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찬 그리고 친교 일정이 연속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출국 직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이에 대한 언급도 나왔나요? 아직 두 정상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도쿄에 도착한 직후에 숙소 상황실에서 합참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만큼 오늘 회담에서도 한일 두 정상이 긴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두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공동 입장을 낼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후 도쿄에서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일본의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신수아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조금 전 일본에서 환영식을 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음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앞에서 이제 리포트로 보셨듯이 그 일본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가 기다리던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는 동시에 양국 국가가 연주됐고요. 그 의장대를 함께 총리와 사열을 했습니다. 참모들, 핵심 참모들도 함께 배석한 가운데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환영식 이후에는 이제 정상회담이 소인수 회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보 현안이 논의될 회의로 보이는데요. 네. 국가안보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국가안보실 역할을 하는 안보 참모들 위주로 이 한일에서 안보 현안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다음에는 확대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경제 참모들도 모두 배석하게 되는데요. 경제 관련해서 현안 논의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확대 회담을 하게 되면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을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은 워낙 이 한일 현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모두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리된 것으로 보면 공동 기자회견이 끝나고 열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떤 구체적인 합의문이 정해졌는지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공동 기자회견도 아직 정확한 시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양국 정상이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마치는 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정인 상황이 많아서 저희가 정확히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이 그렇죠. 많이 없는데요. 그만큼 그나마 발표 형식이 먼저 좀 조율이 됐습니다. 이제 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공동 기자회견은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공동 기자회견은 하지만 공동 선언문 발표는 없다고 했거든요. 네. 예. 이 정도 형식만 아직은 조율된 상황입니다. 형식만 조율되긴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있었습니다. 안보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겠지만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안보에 대한
우선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공동 합의문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왜 안 나오냐라는 거를 먼저 물어봤을 때 대통령실 행식 관계자가 어제 이제 설명한 내용은 워낙 이 물꼬가 트이고 정상회담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워낙 없었다. 이제 그만큼 정상회담 성사 전까지 급물살을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한일 관계가 그동안에 워낙 경색돼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한일 관계가 10여 년 동안 매우 경색되다 보니까 이번에 구체적인 현안이나 어떤 공통된 합의문을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 교류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일 현안을 논의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이제 그 교류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미래준비위원회 같은 가칭의 어떤 위원회 그리고 양국 경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접점 그리고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찾아나가 보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반가워할 일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국내 여론을 살펴보면 지금 이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일 간의 수월한 이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장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에 잇따른 무력 도발에 맞서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드러내는데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 여야 대변인들이 나왔던 논평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리면요. 네. 강민국 그리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제 논평을 통해서 북한 도발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한미일 3국이 굳건한 안보 협력을 갖춰야 한다라면서 이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신수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MBC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